윤정이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질색팔색을 했으나 윤정이 자기가 갚고 있는 남편의 빚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자 순식간에 태도가 누그러졌다. 1년 후, 이혼녀로 사는 건 어때? 윤정이 입혀준 가운을 고분고분 입고 미용실 의자에 앉은 효정이 거울 너머로 눈을 찡긋하며 물어왔다. 윤정은 10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골랐는데 효정은 평소처럼 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좋지 뭐, 당연히 좋겠지. 나도 이혼하고 나서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걸? 효정에게 윤정의 대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늘 윤정의 표정을 살피는 효정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보면 자기는 표정을 정말 못 숨겨.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는 어떻게 해? 윤정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또한 효정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 게다가 미용실 같은 곳에서야 의미 없는 잡담이나 오고 가는 게 최선인데 자기 머리를 만지는 디자이너의 표정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할 리도 없었다. 윤정보다 10살 정도 많은 효정은 윤정의 5년 단골이었다. 5년간 두 사람은 무수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미용실을 찾는 효정의 버릇 덕분에 함께 보냈던 시간은 다른 손님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윤정은 효정에게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과 가족 없이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효정이 로맨스를 싫어하지만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드라이만 하실 거예요? 빡세게 좀 살려줘봐.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머리하나. 나보라고 하지. 알면서. 효정은 호탕하게 웃으며 또 한 번 윤정의 표정을 살폈다. 이혼 얘기하는 거 싫어? 윤정은 오늘따라 효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윤정이 이혼을 마무리 지은 게 벌써 5개월로 접어들고 있었고 효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럴까 했던 것이다. 자기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그래. 윤정은 문득 뜨끔해져서 드라이기 전원을 꽂던 손을 멈칫했다. 왜 살다 보니 별로야?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혜준이 때문에요. 둘째가 왜? 아직 외갓집에 있다고 안 했어? 아직 둘째를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 게 문제라고 윤정은 들릴 듯 말 듯 뒷말을 이었다. 윤정 부부에게 아이가 둘이었으니 이혼하는데 7개월이 걸린 건 이상할 게 없었다. 윤정이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질색팔색을 했으나 윤정이 자기가 갚고 있는 남편의 빚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자 순식간에 태도가 누그러졌다. 어차피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윤정이 갚게 생긴 빚을 이혼 후에도 갚는 건 이미 윤정이 각오한 바였다. 남편의 존재 자체로 자신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으니 남편 한 사람 나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았다. 남편의 빚과 25평 빌라의 전세 대출까지 모두 윤정의 몫이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없어진다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주었던 부담감이나 생활비라도 아낄 수 있었다. 다만 윤정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첫째 경준이가 엄마가 아닌 제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중학생 나이의 아이가 자기가 함께 살 부모를 선택하는 걸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제 아빠와 사이라도 좋았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경준과 남편 한종은 서로 대면대면한 부자 관계였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만 함께 앉아 있는 일이 혹시 있었을까? 이제는 경준이 제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에만 눈을 받고 있으니 두 사람이 서로를 스치는 일조차 흔하지 않았다. 한종은 엄격해서 아들에게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심한 아빠였다. 윤정은 어림짐작으로 경준이 제 아빠를 선택한 게 그저 지내기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종은 아니어도 친할머니만큼은 경준을 끔찍하게 아꼈다. 윤정은 경준이 제 아빠를 꼭 빼닮지 않았어도 윤정의 시어머니가 경준을 예뻐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그 의심 그대로였다. 윤정의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윤정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는지 몰라도 제 아빠가 아닌 윤정을 닮은 둘째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눈빛을 자주 보내던 걸 떠올리면 윤정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결혼 전부터 한종의 빚을 갚느라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윤정이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극적인 일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아니면 그저 윤정이 못마땅해서 별별 상상을 다 하는 것일까? 윤정은 결혼 기간 내내 품었던 의문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기쁠 뿐이었다. 외모부터 성격까지 모두 한종을 닮은 경준이 친가에서 어려움이나 아쉬움 하나 없이 잘 지낼 거라는 걸 윤정이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기분을 떨쳐내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았다. 경준이 영악하게도 간섭은 없이 자유만 있을 것 같은 친가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분명했다. 따로 살아도 윤정은 경준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였지만 한종은 그럴 수 있었다. 윤정은 경준의 모든 걸 챙기고 잔소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친가에서 경준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윤정은 머리가 클 대로 큰 아이가 제 입속을 챙기려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려 애썼지만 제 엄마를 떠나는 선택을 그토록 쉽게 한 아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애를 왜 못 데려오는 거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효정은 질문과 동시에 대답을 하면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윤정의 손을 따라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다. 윤정이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자 효정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윤정은 혼자였다. 게다가 이혼을 해도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빚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건 여전한 상태여서 이제 6살이 된 아이를 제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보는 방법을 윤정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어쨌든 한종이 혜준에 대해 양육권 주장을 할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에서 윤정은 위안 아닌 위안을 얻었다. 경준이 제 아빠를 선택하고 혜준을 당장 데리고 살 수는 없었어도
한종을 사랑하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세월이 남긴 아이들은 윤정이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주는 유일한 원천이었다. 윤정이 습관처럼 나오려는 한숨을 가리려 다시 드라이기의 전원을 올리려는데 미용실 문이 열리는 딸랑딸랑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지금 커트 될까요? 윤정은 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보았고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눈꺼풀이 무거운 사람처럼 힘겹게 눈을 깜빡거렸다. 남자와 함께 문 밖에서 비쳐든 햇빛이 마치 지금 막 윤정을 깨운 것만 같았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